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을 해서 큰 부상을 입으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52년생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택시의 앞부분과 충돌하여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타박상, 최종 진단 10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척추체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세가 있으셔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셔서 현재는 약도 복용 중입니다. 질문 내용이 초기 10주 진단 외에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고요. 일반 택시공제 쪽에서는 400만 원 이하의 보상만 가능하고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이미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여 그 외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며 병원의 영상자료와 골밀도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상해급수를 따져서 5급 이상이 될 경우 간병비를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백만 원 지급한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미리 영상자료 등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보험사에 줘야 하나요? 가해자라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후 금액이 적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시고 손주 돌봄으로 인한 정기적인 통장 입금 소득만 있을 경우 손익상계에 실익이 없을까요? 추가 진단이나 후유장애 진단 가능 시 합의금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더 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초기 10주 진단 외에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초기의 진단은 보통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단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0주 이상의 치료가 소요됐다고 하면 추가 진단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죠. 후유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 후유 장애 진단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척추 시멘트 성형 수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후유 장애가 뭐 영구 장애로 남지는 않습니다. 한시 장애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보면 한 5년 정도 한시 장애로 5년 정도 29% 노동 능력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보통 장애가 남다고 하면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에서 발급을 받는데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척추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보험회사의 자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뭐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후유장애 부분을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서 협상이 잘 될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척추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상 상해급수로 5급 정도가 되는데요. 간병비 15일치분은 공제조합 쪽에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경위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하고 충돌을 했다고 하셨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자전거를 타고 가셨던 분이 가해자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뭐 사고가 어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는 경우에 차대차 사고긴 합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냐,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적색 신호였느냐, 뭐 청색 신호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과실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과실 비율이 많아서 아마 치료비 외에는 더 받으실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볼 의무가 있으니까 한 20-30% 정도 과실 비율을 부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합의금 상향의 방법이 있느냐 뭐 하는데 추가 진단서 가지고는 합의금 상향이 쉽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제 피해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상향 조정해서 합의를 보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해서 일실 소득을 계산을 하는데
만 65세 전까지, 그리고 한시 장애 기간인 5년 안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일실 소득을 계산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대가 또 공제조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척추와 관련된 장애는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같은 데서 진행하기는 좀 힘든 사건인 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또 어떤 곳에는 법률사무소인데도 뭐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공제조합과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잘 협상을 하셔서 충분히 피해 보상도 받으시고 또 피해자분이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이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